사진 찍으시려고요? 얼마든지 마음껏 찍으세요. 네가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분의 머리카락은 고요한 바다처럼 푸르러서 햇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빛을 내. 사람들 틈에서도 그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또 눈동자는 아름답고 맑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페르시안 고양이도 그분을 이길 수 없을걸? 그분의 용모는 가장 완벽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또 없을 거야. 너에게 무척 소중한 사람인가 보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묘사할 때 이 사여구를 아끼지 않지. 그건 내가 묘사한 사람이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 방금 그 묘사에 따라 조각을 만들 수는 있는데 하지만 아직 부족해. 부족하다고? 어떤 디테일을 원하는 거지? 말해봐. 필요한 건 내가 다 묘사해 줄 테니까. 아가씨, 너무 조급해할 것 없어. 일단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아직 뭔가 부족한데.
비비안, 여기서 뭐해? 저는 그냥 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가씨의 그 소중한 사람이 온 건가? 아, 그게 내일 다시 올게. 비비안이 이 할아버지께 나와 비슷한 조각상을 만들어달라고 한 거야? 그게 파이토님의 조각상을 침대 머리맡에 놓고 싶었거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파이토님도 뭔가 빠진 게 없는지 같이 봐주시겠어요? 전 제 마음속의 파이토님을 아주 자세하게 말했어요. 물론 결과물은 아름다워요. 그치만 아무래도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아요. 파이토님은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가 묘사한 내용 중에 머리카락색 말고는 다 내가 아닌 것 같던데. 그럴 리가요. 아무리 파이토님이라도 그런 말씀은 안 돼요. 파이토님의 모든 건 완벽하다고요. 아가씨, 그 마음 이해해. 나도 젊었을 적엔 그랬지. 그때 내가 만든 조각상은 아름답긴 해도 뭔가가 부족했어. 그러다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됐고 난 그제야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됐지. 그 말은 차라리 눈을 감고 내가 하듯 두 손으로 느껴보는 건 어때? 어쩌면 이 방법으로 소중한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파이토님, 제가 그래도 될까요? 아무렇게나 막 만지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할아버지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한번 만져봐. 파이토님의 이마는 동그랗군요. 눈썹뼈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눈썹은 부드럽네요. 마치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 털갈이를 한 아기 토끼의 등쪽 털 같아요. 화를 내거나 걱정스러운 얼굴을 할 땐 그 작고 귀여운 코에 살짝 주름이 잡히곤 해요. 얼굴은 살짝 동글동글해요. 아주 예쁜 사과 모양이죠. 네 설명을 들으니 8알 아니면 9알 정도 닮은 조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구나. 겨우? 그럼 내가 뭘 더 설명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단다. 아무리 말해도 난 8, 9알 정도밖에 만들 수 없거든. 겉모습을 본뜰 수는 있어도 네 마음속 가장 소중한 모습은 따라 만들지 못할 테니까. 조각상은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애타는 마음을 달랠 수 있지. 하지만 네게 소중한 사람을 마주할 땐 그 사람에 관한 걸 모두 직접 느껴야 한다는 걸 기억하렴. 그들의 존재를 느끼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완성되면 보내주마. 난 이만 가야겠네. 너희도 가버렴. 파이토님, 제가 조금 더 당신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파이토님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잘됐다. 적어도 비비안의 머릿속에 있는 내가 훨씬 나에 가까워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파이토님, 저와 자주 만나주셔야 해요. 제 머릿속의 파이토님도 조각가 할아버지가 만든 조각상도 파이토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못하니까요. 파이토님, 다음에는 먼저 저를 초대해 주셔야 해요. 알겠어. 다음번엔 비비안한테 먼저 놀자고 연락할게. 저와 함께 하신다면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거예요.
파이토님, 안녕하세요. 전에 파이토님의 게시글을 보고 6단지에 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죠. 그때 전 그 고양이가 파이토님의 화신인 줄 알았어요. 그 고양이랑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는 그냥 나른한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봤죠. 그래서 전 파이토님이 고고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고양이를 칭찬하며 사진을 잔뜩 찍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와보니 감회가 새로워요. 여기가 비디오 가게랑 이렇게 가까운 곳이었다니. 파이토님, 혹시 부딪혀서 아프거나 하신 건 아니죠? 이 비비안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알겠어요. 오락기와 함께하면 더 아름다운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실수했다. 실수했다. 감히 파이토님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네요. 실수했다. 별거 아니네요. 파이토님, 저희가 이겼어요. 감히 파이토님을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즐거운 혹시 시간을 마음이 늘 바뀌셨나요? 짰네. 다음에 전 또 와. 언제든지 당신의 곁으로 갈 준비 됐어요. 파이토님, 무슨 일 있나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거예요. 전에 여기 자주 왔었어요. 쇼핑하러 온 건 아니었어요. 물건이 너무 비쌌거든요. 사립학교 여자애들이 이 근처에 자주 와요. 전 조용히 그 애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 애들의 행동을 공부하고 흉내내기도 했죠. 최대한 저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싶었거든요. 파이톤님을 만나면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질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네요. 파이톤님은 따뜻한 분이시니까요. 파이톤님, 혹시 부딪혀서 아프거나 하신 건 아니죠? 파이톤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꽃은 뭔가요? 마치 날갯짓하는 나비처럼 행복이 다가올 거야. 너무 예쁘고 따스해요. 마치 파이톤님처럼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거예요. 역시 파이톤님이세요. 이런 마이너한 비디오도 가지고 계시다니. 전에 인터넷에서 이 비디오를 추천하는 글을 봤어요. 댓글을 보니 평가가 갈리더라고요. 누군가는 꼭 봐야 하는 작품이라 말하며 만점을 주는가 하면 누군가는 완전히 속았다고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했던 건 속았다고 말해놓고 평점은 또 높게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어요. 문명 유적 사이를 떠도는 자. 이름만 들어도 깊은 역사와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져요. 나도 이 비디오는 처음 보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내용이 궁금해졌어. 그럼 파이톤님,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봐주시겠어요? 오늘 마침 한가하니까 같이 보자. 그러니까 문명의 유적이란 쓰레기장이었고 떠도는 자라는 건 쓰레기를 뒤지는 길고양이였군요. 이런 걸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1년에 걸쳐 고양이들의 실태를 촬영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속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참 기분이 묘해요. 다큐멘터리가 지루할까봐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1시간 동안 귀여운 고양이들이 잔뜩 나왔네. 저도 조금 놀랐어요. 바깥에서 온 고양이가 쓰레기장 고양이의 음식을 뺏는 장면에서 파이터님이 그 정도로 화를 내실 줄이야. 돌아가서 이 다큐멘터리에 높은 평점을 남겨야겠네요. 비비안, 이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왜냐하면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떠올릴 때마다 파이터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떠오를 테니까요. 1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다 본 사람에겐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비디오를 보는 과정에서 추억과 이야깃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니 영화에 불만이 있어도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저는 파이터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이건 저희만의 1시간이니까요. 맞다, 있다. 맞다, 이나분하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거예요.
파이터님께서 초대해 주시다니 정말 기뻐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상상했어요. 파이토님과 나란히 아무런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상황을요.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소리를 듣고 파이토님께서는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현실이 될 줄이야. 지금 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제가 꿈꿔왔던 수많은 환상보다 더 아름다운 지금을요. 파이토님, 혹시 부딪혀서 아프거나 하신 건 아니죠? 파이토님께서 초대해 주시다니 정말 기뻐요. 저는 바다새를 좋아해요. 바다새들은 가볍지만 몸짓엔 힘이 있거든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바다새는 어른이 되면 여행길에 오른다고 해요. 그들은 나고 자란 해안선부터 날아올라 바다를 건넌대요. 다시 육지를 볼 때까지 쉬지 않고 착지하는 지점이 바로 그 바다새의 종착지라고 해요. 바다새마다 항로도 다르고요. 사나흘이면 착지할 수 있는 바다새가 있는가 하면 착지하는데 서너 달이 걸리는 바다새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바다새들은 단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대요. 얼마나 가야 할지, 또 종착지는 어디일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도 수면을 스치기도 하며 마음속에 품은 종착지를 향해 꿋꿋이 날아가요. 정말 기뻐요. 저도 바다새들처럼 제 종착지를 찾았네요. 응? 저와 함께 하신다면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거예요. 파이토님이셨군요. 저한테 무슨 볼일 있으신가요?
저기, 비비안,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뭔가 평소랑 많이 다르네. 그럴 리가요. 파이토님이 착각하신 거겠죠. 게다가 제가 불만이 있더라도 파이토님을 귀찮게 해드릴 순 없죠. 당신은 파이토님이시니까요. 매일 쏟아지는 업무에 둘러싸인 그 전설의 로프꾼이요. 저는 그저 한때 협력했던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하찮은 여자일 뿐이죠. 명망이 드높으신 파이토님께서 이런 저와 억지로 말을 섞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뭘 했길래 이 정도로 화난 거지? 파이토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설마 파이토님께서 저 몰래 뭔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서야 제가 당신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을 텐데요? 뭔가 찔리는 게 없으시다면 이런 태도로 나오시진 않으시겠죠.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걸 아시면서 왜 굳이 저한테 이유를 물으시는 거죠? 비비안 화나니까 진짜 무서운데. 나 벌써 말려든 것 같아. 이젠 제가 무섭다고요? 그냥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렇게 거슬리시나요? 그래요? 그럼 그냥 제 시야를 벗어나시면 더 짜증나실 일은 없겠네요. 만약 정말로 내가 보기 싫은 거였으면 네가 갔겠지. 하지만 말로는 가라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방금 한 말은 진심이 아니겠지. 비비안, 우리 말로 잘 풀어보자. 불편한 게 있다면 나한테 말해줘. 파이토님, 저 정말 짜증나죠? 저는 미안해하지 마. 이런 이유로 비비안을 멀리하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파이토님, 전 제가 당신의 걸음을 따라잡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 파이토님께서는 항상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계시죠. 그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대단하고요. 그 사람들과도 같이 공동에 드나들며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써나가실 테죠. 저는 파이토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 작은 단락에 불과해요. 저는 제가 전력을 다하면 용기를 내 파이토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전 다시 그 용기를 잃었네요. 비비안, 나도 처음부터 레전드 로프꾼 파이톤이었던 건 아니야. 바꿔 말해, 네가 이 세상엔 파이톤이라는 로프꾼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말이야. 난 발걸음을 멈춘 적 없어. 그러니 따라잡은 게 아니야.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만난 거지. 파이토님, 응? 나 여기 있어. 파이토님, 왜? 듣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든 해. 파이토님이 어디로 가시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 저는 반드시 파이토님과 같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파이토님 마음속 1등이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파이토님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겠어요. 이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낼 거예요. 비비안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파이토님, 오늘 화내서 죄송해요. 저는 그냥 조금 불안해서 잠시 저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잠깐 같이 있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당연하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네가 불안할 땐 옆에 있어줄게. 감사해요, 파이토님.